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어느 부모님이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게임, 컴퓨터 어떻게 좀 안 보게 할 수 없나? 자녀들뿐만 아니라 최근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미디어 중독일 것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게임, 인터넷, 유튜브, SNS 등과 같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회적 위협이 될 만한 대형 보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공식 권고문을 내왔던 PHSCC라는 기관에서 소셜미디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유발한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지난 5월에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발표했었는데요. 이때 소셜미디어 장시간 사용에 따른 위험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즐기는 청소년은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라고 밝혔네요. 이와 함께 현재 미국 10대의 95%가 최소 1개 이상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은 소셜미디어 중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미국 청소년의 30% 이상이 이렇게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퍼시픽 클리닉 아태 가정상담소의 한인 가정 전문가 이희영 선생님 나오셔서 아동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중독 워크샵 안내도 해주시고요. 조언의 말씀도 해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아침마당 가족 여러분. 저는 어소시에이티드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스트이며 현대 아척 아태가정상담소에서 패밀리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 청소년 펜타닐 중독에 대한 워크숍 안내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참 많은 정보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워크숍 아동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중독 워크숍 소개를 해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아태 가정상담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태가정상담소는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 아태, 즉 아시안 태평양 가정상담소로 번역되어서 불리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Pacific Clinic MFC Multicultural Family Center입니다. 파시픽 클리닉은 1926년에 시작되어 현재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42개 정도의 센터에서 2,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그중 저희 아태가정상담소는 로즈미디와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서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워크숍과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는 예방, 프리벤션 팀과 상담, 클리니컬 팀으로 나뉘어서 다양한 이민 가족들과 아이들, 사회 커뮤니티에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프로그램들은 LA와 그 근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전액 무료 또는 소정의 재료비만 받고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의 경우는 메디카를 가지고 계시면 무료로 상담 또는 멘탈 헬스와 관련된 약까지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워크숍의 경우는 미국 전역이 무료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한인 가정들을 위해서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이 아태 가정상담소에서 슈박스 이벤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 아동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중독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슈박스 인포메이션 좀 잠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이는 라디오에 계신 분들은 이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저희 아태가정상담소는 매년 사마리탄스 펄스라는 기독교 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또는 보육가정의 아이들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선교
소유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를 보내는 이벤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교회나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집에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네.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물품들을 선물 상자에 담아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곳곳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라 이렇게 배송 기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좀 일찍 이거를 준비를 하셔서 좀 이렇게 모으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언제까지 저희가 이거를 보내드리면 되나요? 가능하면 이번 주 그리고 늦어도 땡스기빙 전까지는 보내주셔야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를 위해서 저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안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 월크폰은 626-776-4605입니다. 언제든지 네.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2, 3일 내로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626-776-460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어디로 이 슈박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인포메이션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세한 상담 안내 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열리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중독 정말 우리 어린 자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미디어 중독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먼저 워크숍 일정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11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줌 온라인으로 열리며 등록은 저에게 문자나 이메일 주시면 등록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줌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잠시 짬 내서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네, 화면 꺼두시고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소리라도 많으세요. 이렇게 듣고 네. 음악 대신 네. 문자로 보내거나 이메일 주시면은 줌 온라인 링크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저희 워크숍은 아태가정상담소에서 한인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고 상담하고 계시는 자네 선생님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왜 더 쉽게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이 되는지,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무엇인지 그 대응 방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중독하면은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뭐 마약 중독 이런 것만, 약물 중독 같은 그런 거를 생각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이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라는 새로운 캐러고리의 중독이 생겼는데 중독이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독은 크게 알코올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약, 카페인, 약물 등과 같이 물질에 의존을 보이는 물질 중독과 행동이라든가 활동 과정, 이런 디지털 미디어 같은 그 중독인 행위 중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중독에도 이렇게 또 캐러고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행위 중독의 대표적인 특징은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과도하게 안 하려고 해도 이걸 안 하면은 너무 불안해진다던가 안절부절 못하다든가 아니면은 강한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못하게 했을 때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네. 것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인관계라든가 직업, 학업, 진로 기회들을 위태롭게 하거나 상실하는 경우를 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인지 아니면은 조금 많이 좋아하는 건지의 그 경계선을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네. 좀 대인관계 지장이 가면은 이게 중독이다. 뭐 이런 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중독이 네. 너는 중독이야. 뭐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는. 네, 정확한 중독에 관한 부분은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중독인가 하는 그 선은 어디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게임, SNS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자신의 해로운 상황인데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사용한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너무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네. 못하게 하면 갑자기 화를 버럭 낸다던가 그리고 이런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또 대인관계 친구들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가족 내에서 관계 아니면 학업 성적이 굉장히 심하게 떨어진다던가 하면은 혹시
우리 아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물론 이 디지털 미디어 말고도 아이들이 학업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많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우울증이라든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런 아이들이 또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사실 현실 도피 같이 자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싫고 좀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집중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네. 무엇인지를 먼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네. 알아내고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디지털 미디어가 아동 청소년들에게 과하면 좋지 않다고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네, 그렇죠. 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쉽게 중독이 되는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왜 컴퓨터 해? 왜 스마트폰 이렇게 오래 해?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심심해서 또는 재미있어서입니다. 네. 사실 우리 재밌잖아요. 컴퓨터하고. 너무 재밌죠. 시간 가는 줄 핸드폰하고. 모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사실 쉬고 있을 때 막 인터넷 쇼츠 보고 막 네. 드라마 보고 유튜브로 막 이렇게 짧은 드라마 영상 네.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또 거기에 연관 검색이 또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네. 올라오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스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어른도 쉽지 네. 않은데 아이들은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극들이 굉장히 강한 자극이고 네. 이게 짧은 시간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짧은 자극이 없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우리가 너무 단 음식을 그리고 한번 팍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네. 안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있던 즐거움들이라든가 다른 자극들,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스포츠 활동에서 느꼈던 그런 자극들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 자극이 너무 그렇죠. 재밌고 즐거웠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전두엽이 아직 미성숙해요. 이 전두엽의 네. 역할이 뭐냐면 이성적인 사고라든가 자제력을 담당을 합니다. 네. 성인들은 이 전두엽이 발달했는데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네. 아이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노출이 네. 되고 중독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저도 두 아이를 키운 엄마잖아요. 네. 어려서 그때만 해도 사실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기기들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둘째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손에 이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이 쥐어지기 시작한 게. 그래서 뭐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뭐 만화 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또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 사역하셔야 되잖아요. 또 구역 예배 공부도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구역 모임이나 봉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전화기를 들려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전화기를 보면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정말 아이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들고 있으면 저래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또 상황이 어쩔 수 없는지라 또 아이들 손에 그걸 들려주고 우린 또 우리 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부모님들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요즘은 또 집에 전화기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일하시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일찍 전화기를 또 구입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올바른 사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리고 어떤 또 대응 방법이 있을지 좀 그런 대안이 어떻게 좀 저희에게 좀 알려주고 싶으신 대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식당이나 교회 가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네. 있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도. 근데 보통 우리 아이가 울면
이걸 뚝 그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딱 맞습니다. 보여줘요. 영상을 딱 보여줘요. 사실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떤 곳에는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어른들만 식사하실 수 있게 마련해 놓은 식당도 따로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좀 울거나 돌아다니는 거가 굉장히 민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좀 추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더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지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부모 교육의 입장으로 보면은 네. 아이들이 울 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최악의 교육 방법입니다. 아, 그럼 그런가요? 아이는 우니까 주네? 스마트폰이 있네? 더 울어야지? 더 크게 울어야지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엄마 아빠가 이거를 다시 바꾸려고 해도 더 크게 울고 하니까 그거 그냥 주변 사람 눈치도 보이고 네. 해서 더 주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더 심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너무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됩니다. 심지어 네, 맞습니다. 미국 소아협회에서는 만 2살 미만의 아동들은 디지털 미디어, 전체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 발달이라든가 인지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네. 이런 것에 노출되면 굉장히 큰 발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런 부분에 노출을 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의 나이부터 5세까지는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부모님과의 상호작용과 그 연령에 맞는 네. 그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늦게 노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가족 그렇군요. 규칙.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최대한 늦게 네.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같이 그 연령에 맞는 것을 보고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주일에 얼마나 볼까? 하루에 네. 무엇을 얼마나 할까? 이런 규칙을 같이 정하고 거기에 벌이라든가 상도 같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요한 거. 자신의 할 일을 마치고 학교 숙제뿐만이 아니라 집안일 그리고 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이런 규칙들을 다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네. 아이들이 할 그런 게임을 하면 으이그 또 게임하지 으이그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봐주면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없고 네. 심심하고 엄마는 보링해 이렇게 된 것보다는 엄마가 나의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어린 네. 아이들은 그게 되는데 이제 청소년기에 올라가면 정말 방문 딱 닫고 네. 정말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쵸. 대체 저 방안이 자기만의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참 다 큰 애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은 또 마음이 거기서 또 답답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합니다. 맨날 집이 전쟁이거든요. 네. 우리 이희영 선생님은 지금 아주 어린 아기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떠신가요? 언제쯤이면은 이런 거를 오픈을 하실 예정이신지. 저희는 컴퓨터 미디어 이런 유튜브 이런 거를 최대한 늦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선생님만의 있고. 노하우가 있나요? 많이 놀아주는 겁니다. 아, 많이 몸으로 놀아주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네. 물끈물끈 올라오는데요. 네네. 그럴 때마다 참습니다. 아. 그리고 몸으로 놀아주고 행동으로 놀아주면 아이들이 이거를 사실 처음에는 즐겨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거는 엄마랑 노는 거, 아빠랑 노는 거, 이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이미 게임을 통해서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네. 아니면은 캐릭터에서 굉장히 강한 자극이 이미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맨날 엄마랑 얘기하면 엄마 또 잔소리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엄마가 제일 싫은 거 I know 이거. 그치요. 네네. 네. 그리고 let me alone 막 이렇게 맞아요.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관계를 그대로 멈춰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최대한 많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네. 아니면은 보바티나 버블티 이런 거를 좋아하면 나가서 그런 거를 사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스포츠 운동을 같이 배운다든가 이런 같이 하는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갖는 것을 저희가 권장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더 자주요. 네. 근데 워킹맘이신 거나 아니면 일하시고 있는 아빠들은 굉장히 좌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네. 시간이 없는데 네. 나는 우리 아이가 내가 방치해서 이렇게 중독에 빠졌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자책하시는 분이 부모님들 참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내가 이걸 못 해주니까 이거라도 해줘야지라고 네.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근데 그럴수록 이렇게 하루 10분이라도 우리 아이가 눈 마주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네. 우리 아이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시피 요즘 가장 흔하게 네. 볼 수 있는 가정 어떤 모습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식사 시간. 네. 식사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각자 자기 핸드폰을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한대요. 네. 그러면은 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대화도 없고 그냥 자기 핸드폰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뭐 쇼츠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 식사 시간만이라도 보통 식사 시간이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인데 밥은 10분 안에 다 먹겠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서로 대화의 시간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네. 함께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거는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훈계의 시간과 그런 스페셜 타임이 같이 하면 아이들은 또 잔소리. 또 시작이야 네. 이렇겠네요. 네. 나를 위한 스페셜 타임이 아니라 엄마를 위한 스페셜 타임이잖아. 아빠를 위한 스페셜 타임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셜 타임을 가지실 때는 훈육은 그 외에 따로 하시고 정말 아이와 즐거운 대화를 나눠주세요. 네. 아이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존중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롭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겉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런 스마트폰도 너무 재밌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루해서 심심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또 너무 재밌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네. 많이 가져주세요. 정말 오늘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줄줄줄줄 무한 토크를 할 수 있을 만큼 할 말이 많은 엄마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참 이 게임도 참 골치잖아요. 네. 못하게 하자니 소셜에 요즘은 아이들이 다 그 안에서 소셜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변에서 정말 엄마들끼리 이 게임을 하게 해줘야 된다. 아니다. 못하게 해야 된다. 정말 한일전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미디어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다들. 네. 미디어 끊기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루라도 안 하면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고 막 내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것 같은. 하다못해 익숙하게. 집에 전화기 놔두고 밖에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죠. 네. 네, 물론 우리가 뭐 일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정보도 받고 좋은 것도 많이 하고 6대 후에는 뭐 드라마라든가 예능 이런 거 보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근데 네. 우리 아이들한테 안 된다라고 진짜 말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네. 우리도 끊기 어려운 걸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라라고 네. 얘기한다는 건요. 네. 대신 부모님들도 이 손에 있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도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핸드폰을 계속 놓지 않고 보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핸드폰이 나보다 더 소중한가? 그리고 얼마나 재밌으면 엄마가 저렇게 하지? 네. 나도 궁금하네. 이렇게 핸드폰은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래서 더 깊은 중독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시고 아이가 이미 게임을 시작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일을 잘 마치고 있다면 그리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있다면 그런 것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딱 시간을 네. 정해두고 그렇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얼마나 통해서 할까? 네. 물론 아이들이 요구를 100% 들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은 아이들이 지킬 수 있게 책임감을 기르는 훈련도 정말 여기서 할 수 중요하네요. 있기 때문에 네. 엄마 품을 떠나면 정말 방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미리미리 교육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또 나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이번 세미나 안내 한번 해주시죠. 일정 안내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어떻게 예약이 필요한지, 예약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11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제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거기로 등록 가능한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네. 핸드폰 번호는 626-776-4607입니다. 네, 626-776-4607번, 626-776-4607번으로 문자 주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샵 모든 부모님들이 들어보셔야 할 참 유익한 시간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꼭 시간 내셔서 이번 아동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중독 세미나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보시고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유익한 정보 받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샵 초청에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 이미 늦었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너무 노출돼서 포기했어요. 나랑 말이 전혀 안 통해요.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다 배렸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이 된 중학생 아이들도 70일간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했을 때 집중력, 기억력, 자기조정 능력,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많이 높아졌음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늦음이 없고 무한한 가능성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변할 수 있는 이 황금 시기를 놓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퍼시픽 클리닉 아태 가정 상담소의 한인 가정 전문의 이희영 선생님 나오셔서 아동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중독 워크숍 안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